어려운 국제정세를 영화를 통해 쉽게 풀어낸 임주리의 영화로 온 세계가 2020년 시즌2로 독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갑니다. 영화 액시덴탈 러브의 한 장면. 머리에 못이 박히는 사고를 당한 미국 여성이 의료보험이 없어 온갖 순환을 겪게 된다. 영화로운 세계. 미국 소도시에 사는 웨이트리스 앨리스, 제시카 비엘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던 날 머리에 못이 박히는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러나 의사는 당신에겐 의료보험이 없다며 막말을 퍼붓고 수술을 중단해버리죠. 앨리스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말투까지 어눌해진 탓에 파혼당합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요. 절망한 그녀, TV를 보다 지역구 의원 하워드, 제이크 질레날을 보고선 무릎을 칩니다. 긴급 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기로 한 앨리스. 머리에 못이 박힌 채 정치인을 찾아간 그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소 황당한 이야기. 할리우드의 유명 감독 데이비드 오 러셀이 만든 영화 액시덴탈 러브 2015의 내용입니다. 로맨틱 코미디의 틀을 빌려 미국 의료 체계를 신랄하게 풍자한 작품이죠. 영화 액시덴탈 러브의 한 장면. 앨리스의 평화로운 일상은 무참히 깨지고 만다. 여기서 퀴즈 하나. 의료보험 없는 앨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무려 7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최근 미국 CNBC 방송은 미국에서 의료보험료가 있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가 42,500달러, 약 5,200만 원에서 최대 75,000달러까지 청구될 수 있다고 보도했죠.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이 전염병 앞에서 연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데다 허점 많은 의료체계의 민낯이 전 세계에 드러났거든요. 국가가 국민,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식에서 미국의 공의료 서비스는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임주리의 영화로운 세계, 시즌이 7번째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가 2천만 명이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반대하는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공공의료 서비스는 한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은 이를 잘 갖추고 있죠. 아프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거나 국가주도형 의료보험 제도를 운용하는 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고요. 어떤 제도든 완벽하진 않지만 전염병 등 심각한 보건위기가 닥쳤을 때 공공의료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미국은 좀 특이합니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편적인 공공의료 서비스가 없습니다. 물론 저소득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메디케이드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미국인은 민간보험을 들어야 하죠.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정도로 가난하진 않지만 보험에 들 여유는 없다면 각자 도생. 운이 좋기를 바라며 그냥 살아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의료비 엄청 비싸거든요. 출산하는데 수천만 원이 듭니다. 아프면 파산하는 경우가 대반이죠. 그러니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가서 치료받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보험에 들었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보험사들은 최대한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거든요. 마이클 무어 감독이 2007년 내놓은 다큐멘터리 시코는 바로 이 점을 꼬집은 작품이죠.
다큐멘터리 시코에 출연한 마이클 무어 감독, 왼쪽의 모습. 게다가 보험 체계는 얼마나 복잡한지요. 크게 보험사와 계약한 의사를 만나고 역시 계약한 병원에 가야만 보험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 HMO, 자유롭게 병원을 고를 수 있지만 그만큼 비싼 상품 PPO로 나뉘는데요. HMO에 가입했을 경우 응급 상황에서 주변에 내 보험사랑 계약한 병원이 없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시코에는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바로 이런 상황을 맞이해 딸을 잃은 여성이 등장하죠.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2009에서 2016년 이 결단을 내립니다. 오바마케어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가 바로 그것이죠. 드디어 전 국민 대상 의료보험을 도입했느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미국에서 너무 급진적인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오바마는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모든 국민의 의료보험, 민간, 가입을 의무화한 거죠. 가입하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소득이 적은 이들에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메디케이드 메드케어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원이 50명 이상인데 직장 보험을 안 들어주는 고용주에겐 불이익을 줬죠. 고소득자에겐 세금을 더 걷고요. 오바마케어는 온갖 진통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말 많고 탈 많았지만 어찌됐든 보험 가입률은 쭉쭉 상승했죠. 2010년 5천만 명 가까이 됐던 보험 미가입자는 2016년 2,700만 명, 2017년 2,560만 명으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그러나 2017년 두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상황이 바뀝니다. 오바마케어를 주야장천 비난했던 그는 이를 아예 폐지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자 트럼프는 2017년 10월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2018년에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의무 가입 조항을 삭제하죠. 그러자 보험 미가입자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미가입자는 2,750만 명으로 증가했죠. 상황이 또다시 반전된 건 2018년 11월입니다. 중간선거, 상하원 의원 선출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거든요. 오바마케어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만든 것이니 이를 폐지하기는 힘들게 된 거죠. 그러나 여전히 공화당 진영에선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각 주에서 공화당 주지사 등이 나서 위헌 소송도 내고 있고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인구는 약 3억 3,100만 명인데 그중 8.5%가 어떤 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겠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오른쪽, 이 2012년 9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함께한 모습. 이번 대선에서 오바마는 바이든을 공개 지지했다. 연합뉴스. 더욱 우려되는 건 앞으로입니다. 미국 보험 가입자의 55%가 직장을 통해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이미 약 2,200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보험도 잃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 WP는 1,200만에서 3,500만 명이 앞으로 직장 의료보험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럼 5천만 명이 보험 없이 살아가던 오바마케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미국 정부는 바이러스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WP는 것이 미 언론의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 미가입자의 코로나19 관련 의료 비용이 최대 418억 달러, 약 51조 4천억 원가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고요. 그렇기에 올해 11월 열릴 대통령 선거에서 의료체계 개선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벌써 이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조급해졌습니다. 영화 액시덴탈 러브의 앨리스는 각고의 노력 끝에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현실의 수많은 앨리스들은 각자에게 박힌 못을 빼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임주리 기자 오마주 준강.co.kr 관련 기사 레츠 블락에즈 Y